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 후 돌싱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위자료까지 주고 남자로서 놓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저에게 다시 물리려고 하며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한 사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거나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저였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맞춰나가는 삶이었는데 지쳐서 죽겠어요. 시댁 인간들은 바로 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보험금과 유산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챙길 생각에 눈이 멀었어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에 있는 생각이겠지만요.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정말 인간다운 도리를 상실한 그런 사람들을 제 남편과 시부모로 둔 저 자신이 정말 한심해요. 남편과 나는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사람은 정말 함께 살아보아야 그 안을 알 수 있는 건지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의 겉모습만 알았었나 봐요. 결혼 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와 남편의 형한테도 내가 있어요. 남편과는 5살 차이이고요. 아버님은 선이나 소개팅을 자주 하셨지만 항상 집에 와서 상대 여성에 대해 불평만 하셨어요. 정민 씨, 아버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이런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여친도 못 사귀 본 거 없었나 봐 매번. 누구 한 명도 좋은 말을 해주는 적이 없어. 심지어 한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형이 성격이 보통은 아니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는 인기도 있었고 사귀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 한마디로 눈물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야 자기가 어리고 젊으니까 튕겨도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잖아.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성격이나 능력을 더 보잖아. 또 형도 나이 때문인지 예전 외모일지라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 이런 말은 우리 형이지만 쉽게 할 수도 없고 형 진짜 화가 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해야 될 텐데 계속 저런 식으로 어머니 옆에 있을 수는 없어. 형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야.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남편과 비교했을 때 아주버님은 외모로만 봤을 때 훨씬 잘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통 여자분은 눈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겼다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죠. 저는 아주버님의 외모보다는 오히려 인격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결혼 후 시댁 몇 번을 가며 경험한 결과 아주버님의 성격은 진짜 심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아주버님은 그 외모만 믿고 방송 연예계에 데뷔를 시도했지만 연기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성격 때문에 그런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은 이뤄내지 못했고 그 일이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높아서 아무 일이나 안 하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주부는 프리랜서를 가장 안 계신 백수였다고 해요. 말로는 어디서는 연기도 하고 무슨 기획도 한다는데 제대로 끝까지 가는 건 제가 결혼 생활했던 2년 동안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런 분은 답답해 하셨어요. 예를 들어, 너 저번에 영숙이 아줌마가 소개해준 여자는 왜 안 만났어? 그 여자는 너랑 계속 만나보려고 했다던데 내가 연락을 해도 씹었다고 했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야? 나도 웬만하면 사귀고 싶지만 너무 구체적이야.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만날 수 있어도 미래가 걸린 일이라서 구체적이래. 아니, 너무 구체적하게 뭐가 문제라고? 은행 다니는 분이랑 다니보다 그런 여자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진짜요? 거 보면 진짜 꽝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여자랑 다니다 생각하면 어휴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평생 너랑 결혼 못하고 이대로 늙고 죽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인물이 좀 안 맞더라도 너에게 잘 맞출 수 있으면 참고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은행원이든 동산이라도 빠르겠다고 생각했어도 진짜 제품을 사는데도 몇 번씩이나 돌렸고 살펴봐야 했어. 나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다면서
어디서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를 그냥 선택해서 앉아있으니 한숨이 나와. 돈을 쓰는데 이렇게 깐깐한 일을 하니 뭔가 그러지. 단순히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주면 돼. 어딜 가서 나랑 비슷한 얼굴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순진한 것들. 굴고 앉아 있었어. 내 얼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30대 중반이어서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정민아, 너도 곧 30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 외모가 좋고 돈을 잘 벌며 성격도 좋은 여성들도 많다고 하면서 외모가 좋으면 돈도 더 잘 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못 만나. 왜냐하면 내 직업이 가사청소부이고 성격도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엄마는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정말 인내심이 많은 나는 못 듣겠다고 해야겠어.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여자를 소개하려는데 아예 연결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엄마야,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래. 괜찮은 여자 하나 건지지 못하면서 왜 내 탓이야. 내가 어때서 나 정도면 괜찮지. 댁에 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뭐든 다 상대 탓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야 되니 웬만한 사람이 눈에 차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 낭비를 해댔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맡겼으면 그걸 누가 낭비한다고 하겠어요. 아주버님은 수입이 하나도 없는 달이 있는데도 자기가 사고 싶은 그런 명품은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은 정말 남편하고 너무 딴판이라 그요. 그런데 어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자녀들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미쳐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독수공방의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내 주변에 예쁘고 성격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청담동에 있는 곳이라며 그곳에는 고급스럽고 군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내요. 저는 이렇게 얼어버렸지만 사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아저씨 어디를 보고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소개해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소개해준다 해도 자기 버는 거 없으면서 여자한테 바라는 것만 많은데 어떤 여자가 좋다고 만나겠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와중에도 아저씨는 신상품이 나오면 그것 사느라 바빴고 고급 레스토랑이 생기는 것만 체크하기 바빴어요. 그러니 남편도 자기 형은 포기한다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내가 봤을 때 우리 형 결혼 못하지 싶어. 엄마야, 형 너무 결혼시키고 싶겠지. 나도 솔직히 그래. 근데 형 씀씀이의 저 성격 누가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나도 못해. 정민 씨 형인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네. 나도 비슷하게 생각은 했지만 차마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어서 그렇게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열심히 손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아주버님께서는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번번이 퇴짜만 냈고 결국은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과 저는 주말이라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아주버님이 여쭤보기를 나 결혼할 거야? 결혼할 사람이 있어. 형, 진짜야? 정말 언제 만난 거야? 아주버님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영민아. 대체 어떻게 되었니? 넌 누구를 만나고 있었니? 모두 놀라서 궁금해서 아주버님께 질문을 해드렸는데 아주버님께서는요, 뭐라고요? 그런 느낌 같아. 그렇냐는 식으로 별로 표현했어? 내 결혼에 대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많이 관심 있던 거니? 엄마는 최근에 여자 소개도 안 해줬는데 뭘 그래? 그거야말로 관심이 없었겠어? 불평이 많으니 누구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지. 아무튼 나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자세히 얘기해봐. 어떻게 만났어?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직업은 뭐야? 내가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나 요새 봐주러 나가는 극단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네.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다 봤을 텐데도 그러는 거 보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돈도 있고 성격은 통 크고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자는 거 다 맞춰줄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인연이라고 하나 봐. 솔직히 그동안 만난 여자들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았던 거지. 이렇게 딱 내가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요새 남자고 여자고 다 상대방한테 바라는 거 많고 따지는 거 많잖아. 그걸 나만 유난 떠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다 그렇게 결혼했으면 라며 저랑 남편을 쳐다보는데 어째 감정 있어 보이는 눈빛이라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지만 남편은 어찌 민망해하는 게 훤히 보였어요. 다다음 주쯤에 인사하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세상에 이제야 내가 한시름 놓겠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여자가 돈도 꽤 버는 거 같고 말이야. 말했잖아, 극단적 투자한다고. 투자자 거지 후원 이야기를 잘 살고 있는 그 여자도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있고 한마디로 사업과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사업가 아주버님의 결혼 발언은 거의 폭탄급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놀라서 자빠졌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항상 싱글벙글했죠. 드디어 우리 영민이가 장가를 간다는구나 집신 짝이 있다더니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완전 놀란 거잖아. 하도 까다롭고 따지는 게 많아서 이대로 혼자 늙어 죽나 싶었는데 결혼이라니. 이래서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해. 이거 진짜 동네 잔인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밥이라도 쏠까라더니 친구들에게 전화를 쭉 돌리더라고요. 내 남편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 말이 꼭 거짓말 같기만 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어휘벙벙했어요. 형,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는 건가? 정말 끝까지 잘 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러다가 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도 돼. 그 여자가 아주버님을 보고 좋아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쉽기도 하고 얼마 안 만난 거잖아. 그게 제일 걸리기는 해. 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 아니야? 저러다가 형이 성질을 부릴지도 모르겠어. 쉽네. 에휴. 그래도 좋은 일인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형이 좋아하니까 먼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하긴 아주버님에 대해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봤으니까 결혼하기엔 좋을 것 같아.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요? 좋게 생각하고 혹시 이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지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며 저와 남편은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여자와 만나느라 바빠 보였고 결혼 이야기도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양쪽 집 인사하고 상견례 잘한다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 집에 왔다고 해요. 어째서 오늘은 표정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 혜정이 만난다고 했잖아. 왜 결혼하지 말자고 그러냐? 시어머니는 불안해서 아주버님께 물어보았고 저와 남편도 불길한 예감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혜정이 아버지가 나에게 혜정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혜정이가 새 집도 필요하지 않고 현재 사는 것으로도 괜찮다며 내가 지금 까먹고 그냥 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자 그 아버지가 집안에 오는 안정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는 거야. 참 그 노인은 속물 같은 거라 돈을 긁어 모았어. 뭐 어차피 나한테 사업 자금으로 들어갈 정도의 돈이 보이니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도 완전히 울상이 되었어요. 아니 사업 자금이라 해도 최소 억대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돈 있어. 네가 지금 1,000만 원도 없어. 난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는 곳 어디 없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네. 그러면서 돈 없다고 하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 돈 좀 모아야지 말로 말이야. 진짜 이대로 결혼이 엎어진다면 참상인데 미치겠어. 엄마가 그런 돈 어디서 구해매? 진짜 아빠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란 생각이 들더라.
재산도 많이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 지금 돌아가신 아빠 탓까지 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을 때 아주버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이 결출 받아서라도 해야 해. 혜정이네 진짜 부자야. 내가 어디서 또 그런 여자를 만나겠어? 누가 우리를 보고 대출을 해줘? 엄마는 직업도 없어서 대출도 안 돼. 우리 집 담보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다. 하씨 나 카드가 지금 한 달 연체됐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영수가 졌고 마랑 친구들한테 좀 알아봐. 엄마도 나이 결혼시키는 거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그런 여자 만나기는 다시는 어려울 거야. 그럼 엄마가 말한 대로 독수 공방을 하면서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거지 뭐. 엄마 옆에서 이건 뭐라고 하는 건지요? 그건 가은 별개로 아주버님은 우리에게 다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남편과 제가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예상과는 다른 일이었지만 가만 보니 여자 집에서는 아주버님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조건을 내기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허우대만 멀쩡했지만 믿음 가는 구석이 없어서요. 그가 사업을 오래 해온 노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리가 있겠어요. 어느 모로 봐도 자기 딸이 아깝고 그런 결혼을 선뜻 허락해 줄 리가 없어 보였어요. 하긴 저라도 제 딸이 그런 이상.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동행실 도시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뜯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좋다고 믿는 능력이 있고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졸라도 돈 한 푼 나오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후 그 화살은 이제 나와 남편에게 향했어요. 재수 씨 입장에서도 제가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기 싫잖아요. 재수 씨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제 수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서로를 위해서는 내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제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엄마가 말 안 했는데 저는 엄마가 얘기한 줄로 알았어요.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혹시 돈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으니 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돈 좀 도와주세요. 재수 씨, 아주머니, 우리 형편이 돈을 도와주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 집도 대출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갖고 있는데 집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요. 사실 대출을 넉넉하게 받아도 갚지 못할 거예요. 아니죠. 재수 씨, 친정 어머니가 가게를 하라고 해준 적이 없잖아요. 친정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돈을 다른 데서도 쉽게 빌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머니, 이렇게 친정에서 손을 벌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업무도 아닌데 시댁 업무인데 업느리로서 해서는 안 되겠죠. 말라지만 그런 것은 말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아, 진짜. 정민이 내 자식은 어디 갔어요? 나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해 나가나. 아, 진짜. 이런 것도. 동생이라고.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얼른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곤란한 부탁을 할 것 같은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아주버님을 상대해야 했고요. 일단 정민이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혜정이가 아무려면 그 돈 다 받겠어요. 받는 신용만 하고 결혼하고 나면 다 돌려줄 거예요. 그때 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민이 회사도 다니고 신용도 좋으니까 대출 좀 받아놓으라고 하세요. 네, 좋다고 하는 것이 혜정이네. 우리가 도와주면 혜정이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말 좀 잘해주시고 적게 하면 재수씨가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도와주실 거잖아요. 재수씨도 판교에 있는 괜찮은 회사 다니고 계시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월급도 높고 수익도 괜찮지 않나요? 재수씨가 좀 도와주시면 진짜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혜정이를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쉬운 말을 재수 씨에게 하고 싶습니다. 정민이 자식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재수 씨라도 제게 도와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결혼이 깨지면 이 사실 나도 알아서요. 아주머니,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사정이 있는데 우리 탓으로 돌리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재수 씨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몇 억을 대출받든 못할 뿐더러 저희 생활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아서 저희도 먹고 입는 게 쓰는 것을 줄여야 해요. 하,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나 결혼만 하면 다 돌려준다잖아. 재수 씨, 이렇게 둔하면 굴러들어 오던 돈도 다시 나가요. 저는 끝까지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아주버님은 화가 나서 거의 쟤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돈보다도 아주버님의 태도가 가장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대출을 받으라는 건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귀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결혼만 하면 돈을 받고 줄 거라는 그 말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전화해도 돈을 빌려가서 곤는다고 하고는 입싹 씻어 버린 것이 몇 차례나 되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사보지 못하는 명품 신상을 사느라 그랬으니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전혀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아주버님이 저를 아이처럼 대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도 자꾸 전화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더니 좀 더 따지자면 남편이 저에게 지친 표정으로 말했더라고요. 우리 그냥 대출 받아서 허용할까? 진짜 피곤하다. 그건 아니야. 우리 상황은 지금 어떤지 알아야지. 그리고 아주버님, 돈을 갚는다는 말을 정민 씨는 믿느냐 뭐. 믿는다기보다는 너무 간절해. 그렇게 보이네요. 정민 씨도 못 믿겠지만 안 돼. 냉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박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예요. 시어머니랑 아님은 연락해볼까 해도 한 달 정도가 지났나 봐요. 제가 회사에서 뜻밖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박현영 씨세요? 여기 땡땡 병원이에요. 최윤숙 씨가 응급실로 실려와서 수술 중이에요. 최현숙 씨 핸드폰에 딸로 저장되어 있는데 딸님이세요? 네, 저 딸 맞아요. 어머니께서 뭐가? 어떤 사고로 다친 건가요? 어머니께서 출근 중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각한 뇌출혈이 있어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가게 직원이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요. 정말 큰일 났을 뻔한 거라요.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하고 머리가 어질게 해져버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어릴 적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언니와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지만 가게에서 계속 일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준비해두어야 하고 의사의 말로 인해 가슴이 더 두근거렸고 전화를 한 후에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를 보며 울기만 했어요. 엄마,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꼭 일어나야 해요. 언니도 올 거예요. 언니를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라고 중얼거린 채 혼자 남편을 위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역겹다. 여러 날을 엄마가 우리를 잘 살게 하겠다고 아등바등 말씀하셨던 것도 속상했고 엄마를 더 잘 대해드리지 못한 점이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재혼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 신혼 초에 엄마에게 재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봤어요. 엄마, 왜 그런 당한 집 사장님은 잘 먹는 음식을 눈을 감고 재우시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도 한 분 계속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우시겠지 않나요? 했다이 나이에 그런 일 안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엄마의 삶이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보람아, 나는 그때 조금 더 엄마를 돌보지 못한 게 후회돼요.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엄마를 챙기지 못했어요. 엄마가 혼자 외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시댁에는 가도록 하면서 친정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평소에는 엄마보다 남편을 더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긴 했지만 그 말이 귓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이러더군요. 현영아, 너 밥 안 먹었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병원 앞에 괜찮은 식당이 있더라. 엄마랑 형은 먼저 가 있는데 너도 함께 가서 뭔가를 먹고 오자. 싫어하면 내가 여기 있을래.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엄마에게 무슨 일 생기면 꼭 말해줘. 어떡하죠? 너는 건강하고 잘 먹어야 할 텐데 장모님이 더 잘 챙겨주실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남편은 저를 방에 끌고 나가서 식당에 앉혔어요. 시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앉았고요. 입맛도 없고 혓바닥은 나약해서 겨우 동치미 국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처분해야죠. 처분을 왜 해야 돼요? 재수 씨도 참. 그러면 그 가게 재수 씨가 할 거예요. 재수 씨가 언니라는 사람은 해외에서 산다며 거기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가게를 안 할 거라고. 아니에요. 언니가 내일 모레 온다고 했나요?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건가요? 가게와 어머니의 재산은 똑같이. 저는 등줄기에서 피키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군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엄마 재산이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니요.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것부터 다 생각을 해놓아야죠.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히 별 가망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재산 받으면 나 좀 도와줘요.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 혜정이 사업에 보탬이 되는 자금이 있다고 그 집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엄마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나한테 할게요. 소리야. 그래. 그만 좀 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런 행동이지. 남편이 눈치를 준다. 아버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제가 밥을 덜거나 많은 품 같은 행동하거나 자리를 일어나는 것도 또 그렇게 하고 전에 그러던 말을 하지 말라 되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어쨌든 정리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네, 혜정이와 결혼해야겠다. 내가 도와주라고 생긴 일일 수도 있어. 어쩌다 전화를 하거나 하는 건 말이야. 나 혼자 앙칼한 목소리로 눕힐 때 남편이 말림에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는 분에 참지 못하고 떨면서 병원에 갔어. 그러나 아들바이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전부가 나에게 같은 말을 했대. 한마디로 이 인간들은 작당을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쫓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가게 괜찮게 잘 되고 있다며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모아놓은 거에 사시는 집도 넓게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영민이 좀 도와줘라. 영민이, 걔도 생각이 있으면 지가 도움받고 모르는 척 하겠니? 영민이 결혼시켜야지. 뭐, 내가 사정이 안 돼서 대출은 못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상태가 상태전인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한 달이 건너고 아주버님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이젠 보니 다들 이야기하려고 여기 온 것 같네요. 진짜 인정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런데 뒤따라온 아주버님은 한술 더 떴어요. 아니, 우리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값게 만지 진짜 되게 오바하네요.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 이젠 돈 좀 만지게 된 것 같으니 목이 힘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인데요.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길길이 날뛰더니 복도 벽을 발로 차면서 위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간호사가 무서운 투로 말했습니다. 쏘아붙여서 자리를 떴지만 제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아주버님을 쫓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이봐요. 나이나 살이든 처먹었으면서 결혼할 돈이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러냐? 결혼이면 내가 알았어야지. 어디 동생 와이프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병원에 와서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냐? 세상에 돌아가셔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그 유산 타령하면서 결혼해야 하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인가요? 여기 있는 간호사, 의사, 보호자들한테 물어봐. 제가 소리를 질러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아주버님을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아주버님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자마자 빠르게 안으로 올라탔어요. 아줌마는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제게 보이더군요. 너 오늘 목숨 부지한 줄 알아. 내 엄마만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어. 어디서 죽여보라고? 그래, 왜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도망가는 거면서? 그러자 아줌마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뭐, 첫 단년이 다 있어. 그때 시어머니와 아줌마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경멸하는 듯이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아도 되는 건 오히려 저가? 아닌가요?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휴게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남편은 따라 들어와서 내 매더랑 형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손이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그럴 수 있나? 엄마랑 형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현실을 살피자는 거잖아. 뭐라고 했어? 현실, 무슨 현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그게 현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형이라고 그런 말하는 게 쉬웠겠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 맞잖아. 야, 너 그때 말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서 꺼지라고. 이거 알고 보니 진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너, 내들 그럭 작정으로 나 밥 먹인 거구나. 우리 엄마 가게가 어떤지 내가 너네 엄마한테 얘기한 거구나. 아니, 그런 얘기하면 좀 어떻다고 그래?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봐. 형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나빠. 야, 너는 너네 가족하고 다르다고. 생각해봤는데 완전히 착각했던 거야. 일단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너 같은 걸 사이라고 불러주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 이 새끼야, 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나 의심스럽지 않을 거니까 제가 몽둥이 같은 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남편은 꽁무니가 빠져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어요. 혼자서 언니를 기다리면서 그 병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벌써 유산을 상속받아 그것으로 지네들 입을 채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언니와 형부가 왔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두 사람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단 엄마가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틀이라고 해도 엄마는 그 시간 동안만 견디면 되고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면 돼. 언니와 형부는 제 손을 잡고 달래주셨고 그때야 마음이 놓이고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어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데 울고불고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참고 참았죠.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의사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 고비는 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엄마 상황을 알고 싶어서 왔었는데 언니와 형부하고 눈이 마주치자 놀라 뒤로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두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후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동안은 시댁에서 연락이 오고 갔어요. 엄마가 회복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
자식들의 강한 염원과 환자분의 의지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의사도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저는 엄마가 회복하는 걸 보며 차분하게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동안 이야기도 나눴죠. 아주버님이 제게 전화한 것도 증거가 있었고 그날 병원에서 저에게 말한 내용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CCTV가 있어서 남편에게 불리한 소송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식당에도 가서 그때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홀 매니저가 확실히 들었다고 했어요. 저도 10번째 쇼크를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들을 놓고 돈만 받을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있는 결정적인 증인까지 확보하는 이혼 서류에 미리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엄마가 하시는 동안 남편은 느긋하게 왔다가 제 새 아빠한테 걸리자마자 무조건 덜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잘못한 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새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요. 어째서 나를 함부로운 인간으로 봤는지 알 수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함부로 굴었지만 제 집사람이 나타나자 그렇게 변하는지. 그런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엄마를 집에 모셔놓고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있었어요. 지들끼리 저녁으로 고기를 시켜 먹었는데 놓고는 아주 배 터져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왔냐며 우리는 밥을 먹는다라며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지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남편한테 이혼 사료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너 진심이야? 그럼 내가 지금 장난하니? 그러자 옆에서 아주버님이 저를 비웃으며 참내. 극한 일로 이혼한다 갖자나서 정말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저는 아주버님 앞에서 서서 그 인간을 내려다봤어요. 야,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좀 당해봐야 돼, 이 진상아. 내가 결혼 꿈도 꾸지 마. 언니랑 형부가 누굴 찾아간 줄 알아? 내가 결혼할 여자 아버지를 찾아갔어.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얘기했다고 그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변했어요. 팔이지 벌떡 일어나서 저를 한 대 치려고 하더라도 제가 한 발 빨랐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로 그 인간의 사타구니를 힘껏 걸어 잡고 그 자리에 꼬꾸라진 아주버님은 떼굴떼굴 구르며 죽으려고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해 웃기지 마. 너는 평생 옆에서 내 엄마랑 동생 피나 빨아먹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리고 김정민이 너나 내 형이나 같은 종족이었다. 어디 장모님 아프신 데에 와서 돈 얘기를 하며 현실적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우리 엄마 퇴원해서 집에 있는 이 현실은 뭐니? 나 이따위 집하고 더는 길게 가고 싶지 않아. 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았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 좀 들어봐. 내가 말할게. 마음이 좋았겠지. 나도 장모님 걱정이 되었고 지금 태어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께 제발 부탁이야. 너는 지금 위자료를 내고 있으니 정신 차려. 어디 있거나 이런 거지 같은 인간아. 내가 걱정을 해서 다행이니 입침을 바를 정도로 그딴 말을 하는 거지? 내 입으로 한 대로 너가 위자료를 낼 돈 걱정돼서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이 집은 내가 대출 받았고 내 돈이 거기 들어간 거를 알지? 당장 집에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가택 침입으로 전부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니까. 그저 그것만으로 시어머니는 맞지 못해.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 좀 진정하고 우리 형편을 생각한다면 너도 냉정해져야지.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감히 우리 엄마의 생사를 앞에 두고 유산하는 행동을 해? 얘기를 해도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더라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이다 와야지. 나는 이런 짐승만큼도 못한 것들이랑 한 가족이었다니 치욕스럽다. 그런데 저는 이호 봉투를 남편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지. 남편과 시댁 식구 얼굴은 법정에서 받고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 자료도 받았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면서 나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연을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요즘 이혼이 무슨 흠도 아닌데 저런 인간들하고 살면서 자식 같은 거 버리는 것보다 이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가게를 같이 할 생각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며요. 엄마의 손길이 닿은 가게를 오래오래 지키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이 계절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